안녕하세요. 중간 발표를 맡은 남승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발표는 WBS, 분석, 요구사항 명세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프론트 진행 상황, 백엔드 진행 상황, 그리고 시연 영상 순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WBS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료 및 진행 중인 태스크들에 대한 WBS입니다. 저희는 요구사항과 시스템 설계 단계를 진행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시스템 구현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현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시스템 테스트 및 모니터링 환경 구축, 유지 보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블로그를 개발하기 전에 총 33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해봤고 27%의 응답자들이 티스토리를 그리고 8%의 응답자들이 벨로그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를 사용했던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글쓰기를 용도로 블로그를 사용했으며 일부 사용자들은 비즈니스 홍보용으로 블로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방문자 분석 기능과 페이지 커스텀 기능 그리고 카테고리 분류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았으며 비주얼 요소가 부족하고 썸네일 선정이 어렵고 사전에 본문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인 면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사용자에게 AR을 통해서 썸네일 사진을 제공하고 또 게시글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여 썸네일 선정이 어렵다는 단점과 사전에 본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는 다음과 같이 기존 제품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에는 노출이 많고 공식 블로그가 있고 그리고 국내 검색 엔진이 특화되어 있고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반면에 협찬, 광고 글이 많고 광고 수익이 적고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부족하고 구글에서 검색이 잘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 수익이 많고 포스팅이 진실성이 있으며 커스터마이징이 쉽고 수익, 통계, 구독이 시각화가 잘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네이버의 폐쇄성에 의해 노출이 어렵고 다루기 어려우며 타 포털에서 검색될 경우에 대표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벨로그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며 글 작성이 직관적이며 조회수, 통계, 구독 기능이 있으며 좋은 개발 정보들이 올라오는 반면에 마크다운으로만 작성이 가능하고 커스터마이징이 어려우며 개인이 운영한다는 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KC 사용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패스트 API 사용을 요구받았고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KC 지원이 완료된 이후에 사용자들이 해당 기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뽑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기능 요구사항인데요. 대부분의 블로그에서 요구하는 기능 요구사항과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가볍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카카오 계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블로그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동으로 로그인 혹은 자동 로그아웃이 제공되어야 되고 사용자는 구독글과 댓글, 업로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서 요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며 게시글에 걸맞는 썸네일 사진을 추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게시글을 카드형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되며 좋아요 높은 순으로 인기 게시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게시글에 맞는 광고를 제공해야 되며 글 제목, 블로그명, 아이디, 태그로 검색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댓글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뽑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비기능 요구사항입니다. 사용자에게 빠른 응답을 줘야 되고 오류 발생했을 때 관리자와 개발자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되며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되면 안 되며 백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위해 다양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며 보다 더 많은 개발 시간 확보를 위해서 CI/CD 환경이 구축되어야 되고 인가된 사용자만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뽑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아키텍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아키텍처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웹서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오는 요청이 정적 요청인 경우에 대해서는 엔진엑스를 통해서 처리하며 동적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백엔드에 요청하게 됩니다. 백엔드에서 응답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액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며 사용자가 사진에 관련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웹서버에서 KC와 통신하여 통신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데이터는 백엔드로 전송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트래픽이 어느 정도인지 또 엔진엑스가 잘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엘라스틱을 사용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웨이입니다. 웹서버에서 오는 요청을 스프링 유레카를 통해서 해당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로 라우팅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인가된 사용자만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여 인가된 접근만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스프링 유레카를 사용하여 각 스프링 서버들이 잘 살아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부분입니다. 인증 서비스를 처리하는 서버에서는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서 사용자의 로그인 및 로그아웃 기능을 제공하고 포스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전반적인 요청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게시글 작성, 댓글 작성, 사용자 팔로우 같은 요청을 처리하고요. 요청을 처리하고 나서 DB에 저장하게 되면 카프카를 통해서 변경 사항을 몽고DB와 엘라스틱 서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에는 게시글 검색 용도로 또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알림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추천 서버에서는 클로버와 칼로를 통해서 사용자의 게시글에 대해서 요약 정보와 썸네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속어 감시 서버에서는 사용자의 게시글과 댓글에서 사용자가 비속어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감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I/CD 부분입니다. 저희는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GitHub에 올리고 GitHub에서 CI 작업을 진행합니다. CI가 완료되면 GitHub 액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도커 이미지를 생성 및 허브에 배포하고 SSH 요청을 통해서 해당 VM에 배포하는 것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함에 따라 아르고 CD를 사용해서 CD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태 다이어그램인데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로직을 그려보았습니다. 다음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인데요. 사용자가 저희 블로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ERD인데요. 보여지고 있는 ERD는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ERD이며 현재 일부 테이블을 쪼개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따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카드형으로 게시글을 조회하는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 카테고리별로 화면이 존재하며 게시글 위에 마우스를 허버링 했을 때 게시글의 썸네일 사진과 요약된 게시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게시글 작성 이후 백엔드에서 보내준 썸네일 사진과 요약글을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좌우 버튼을 통해서 추천받은 다른 이미지를 볼 수 있으며 최대 8개의 썸네일 사진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서버비 충당을 위한 화면으로 사용자 게시글에 맞는 광고를 제공하는 화면인데요.
현재 쿠팡 API 키를 발급받기 위해 10만원의 수익 창출과 승인이 남아 있어서 현재 구현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색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블로그에 대한 검색 결과와 게시글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게시글 검색 결과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한 검색 엔진을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다 더 유연한 게시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화면입니다. 사용자가 구독을 받은 경우나 혹은 좋아요를 받은 경우 알림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현재 프론트에서 구현되어 있는 컴포넌트 구성도입니다. 다음과 같이 각 화면별로 또 각 기능별로 파일을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특정 링크의 컴포넌트를 라우팅하여 블로그를 개발 중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론트 개발 진행률은 다음과 같은데요. 글 작성 페이지와 마이 페이지를 제외한 모든 UI 작업이 진행되었고, 조만간 글 작성 페이지와 마이 페이지 그리고 API 연동을 진행하여 프론트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엔드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엔드에서는 총 7개의 서비스 중에서 4개의 서비스의 구현이 완료되었고요. 현재 유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API가, 게시글 서비스의 경우에는 4개의 API가, 알림 서비스의 경우에는 총 1개의 API가, 총 17개의 API가 미구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현된 API는 다음과 같이 스웨거와 통해서 프론트에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CI/CD 구축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엔드에서는 기플로우 전략을 사용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벨롭 브랜치에서는 전반적인 개발에 대해서, 피처 브랜치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처 브랜치에서 개발이 진행 완료되면 디벨롭 브랜치로 머지를 진행하며, 디벨롭 브랜치에서는 특정 주기 또는 특정 이벤트에 따라 메인 브랜치로 머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브랜치에 머지가 되면 deploy.yml 파일에 작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CD가 진행되는데요. 이 부분은 코드를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브랜치에 푸시가 진행된 경우에는 자바 17을 세팅하고 secret.yml 파일 세팅한 후에 gradle w라는 파일에 실행 권한을 부여하고요.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한 이후에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고 도커 허브에 로그인해서 해당 만들어진 이미지를 허브에 푸시하게 됩니다. 이후 SSH 요청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버에 접근하여 기존에 운행 중이던 서버를 다운하고 컨테이너와 도커 이미지를 삭제한 후에 최신 이미지를 다운받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배포가 정상적으로 또는 실패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